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그리고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과 함께 정치데스크 한 주의 시작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간 4시 한 4분쯤 됐네요. 저희가 평소에 정치데스크 시작하는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지금 하단에 보여지고 있는 저 뉴스 속보, 저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나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사퇴의 뜻을 밝혔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번 세어봤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어보니 임명된 지 35일 만입니다. 오늘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글쎄요,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고요. 정치권에 워낙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조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이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검찰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진, 이 논란, 이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정치데스크 조 장관 법무부 장관직 사퇴에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 예상되는 일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장관이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 오후 3시 반에요.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길이겠죠? 청사에서 나오는 조 장관의 마지막 길. 저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 장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부장은 조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의 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네, 우선 35일 동안 계속해서 검찰 개혁이 자신의 과제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가는 날에도 가는 순간까지도 검찰 개혁 이것을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검찰 개혁을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 때문에 일종의 순교자가 돼서 지금 물러나는 건가? 순교자요? 예.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와서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발언만 보면.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논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인데 그렇다면은 35일 동안에 지금까지 오히려 계속 버텼던 게 문제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서 임명한다. 이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검찰 개혁, 그리고 자신의 가족부터 혜택을 입는 각종 조치를 내놓는 것. 이게 얼마나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주말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퇴진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일을 생각을 했었어요. 내일? 법무부 국감이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국정감사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니까. 문제는 법무부 장관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위증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무부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임한다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관측대로 물러났다. 그것도 한나절 더 빨리 물러났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저 청사에서 나오면서 한 이야기는 방금 조국 장관 육성으로 직접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이야기였고요. 그 전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이 뭔가 엠바고라는 걸 기자들한테 하면서 오후 2시 엠바고다 하면서 본인 사퇴에 좀 그 심경이랄까? 이런 거를 입장문을 밝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 브리핑을 갖지 않고 입장문으로 이제 입장을 대신했는데 본인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서 불쏘시개.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뭐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너무 죄송스럽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 장관,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유 불문하고 죄송스러웠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등등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사실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제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예.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니까 거의 한 2달을 끌어온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갑작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동안 아주 완고하게 사법적 결과까지를 보고 장관직 거치 문제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 예. 그 문제에 대통령까지도 공감했기 때문에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지금 그 기울어져가는 여론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예. 마지막까지도 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조국 장관이.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예. 소위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끝을 보겠다는 얘기를 끝을 봐야 된다. 뭐 예.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 거 봐서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 제 느낌에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아하. 그리고 여론이 급속하게 더 악화된다는 상황 속에서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에서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어제 저녁에 뭔가 이 당과 청와대 간에 긴박한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정 의원님은 그렇게 보신 건데요. 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게 아마 9월, 지난달 9일이었을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 장관이 취임식에서 외친 일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지난달 9일 이야기했는데요.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됐는데 조 장관 사퇴 엠바고가 2시였기 때문에 그 일정을 고려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 시간도 1시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대통령이 직접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이자 판단이었습니다. 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신지요? 일단은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좀 송구하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사실은 오늘 표현 중에 아마 가장 큰 표현은 불쏘시개라는 표현하고 이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글에 보면 온 가족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어려울 때 내가 좀 가족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솔직한 마음으로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조국 장관이 추진하던 어떤 법무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있어서 예. 일단 검찰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큰 틀의 방향은 잡혔다. 그리고 입법 과제로 할 부분들도 일단 국회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조국 장관이 역할은 이 정도 선이라면 본인이 어쨌든 검찰 개혁의 불을 당긴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 예. 이런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부장 이게요. 네. 조금 전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주세요. 이게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왜 조국 장관은 저렇게 의혹과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태가 주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국민들이 받은 충격,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허허.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일련의 사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과 공평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 공정하냐? 공평하느냐? 그래서 이 정부가 과연 공정과 공평을 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되묻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도 물 건너갔다고 지금 젊은이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서울대생들이 한국당의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한국당과 같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어요. 예. 87년 민주화 운동이나 거의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왜? 바로 조국 장관 일가가 보여준 그 특권과 반칙, 그리고 또 사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비판받는 거를 검찰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마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듯한 아하. 그런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예. 다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나서서 다시 한번 조국 장관이 마치 뭔가 희생양이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요. 예. 이게 어떻게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 묵묵히 견딘 자세, 이게 검찰 개혁에 어떻게 동력.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아하. 오히려 조국 장관과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적 의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예. 검찰의 중립적 그 태도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예. 이 점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예.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예.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조국 장관처럼 온 가족이 이렇게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피고인이 되고 피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 묵묵히 견디는 자세 이런 걸 이야기하고 대체 청와대의 인식은요. 지금 우리 시중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 의원님 말씀 좀 듣고요. 가겠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사태가 사실은 이제까지 국민이 분열된 것들을 해결하는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 대통령이라는 인식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임명 전부터 청문회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검증 과정이 진행되면서 무려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민심이었습니다. 예. 그 민심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여론보다도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기초해서 행사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리고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고 결국은 갈등이 심화됐고 사퇴에 이르게 됐다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겁니까? 제가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아하. 그 점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 장관이 오늘 자진 사퇴를 했는데 청와대가 과연 어떤 지난 밤사이나 어떤 기류였을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자, 김민지 기자, 강기정 수석이 무언가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에게 이야기를 해주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허. 강기정 정무수석의 얘기로는 누구의 결심이었냐, 누구의 결정이었냐 했더니 조국 장관의 사의는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요. 조국 장관이 아무래도 촛불 집회를 계속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강 수석의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청와대의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님 본인의 뜻인가요?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오늘 결정된 건가요? 글쎄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다는 말씀도 있으시던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추보회의에 말씀하실 겁니다. 전에는 이런 교감이 없으셨던 건가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청와대 사퇴 의사를 언제 밝히신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밝혔냐라는 말씀은 그 최종 시점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그런 고민은 있어 왔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강기정 수석이 조국 장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전원 형식으로 전한 건데요.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촛불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초동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아까 촛불 집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서초동에서의 촛불 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에서의 집회도 있었단 말이죠. 저렇게 촛불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저 대목도 아까 정 의원님이 이 조국 장관 사퇴가 이젠 화합을 도모하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부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에 이제 사퇴하는 것 자체가 광화문에 모신 분들의 목소리였죠. 어찌 보면. 예. 뒤에 이제 촛불 집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한 거라 제가 아하. 보기에 한쪽 얘기만 들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앞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명이 이제 8월 9일 날 됐는데 8월 예. 26일인가 7일 날인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 안 한다. 이러면 앞으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서 누가 검찰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좀 이 선택의 폭을 많이 줄인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만약에 수사를 하는지 이런 모르겠지만 이게 예.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하냐 마냐 할 때 바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하는 날 아마 이제 기소되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검찰과 계속 어찌 보면 엇박자가 맞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 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에 지금 한쪽 얘기만 듣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국론 본연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론의 비판도 많았지만 오늘은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쓰셨거든요. 예. 결국은 양측이 진영이 나눠서 조국 사퇴 그다음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도 검찰 개혁은 지지한다라는 취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도 다시 다음 주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예. 이제 서초동에 있는 분들도 잠정적으로는 지난주 마지막 한다 그랬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아마 이런 갈등 상황은 예.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신 언론인인 조수진 팀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듣고 오시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언론인인 조수진 부장께 질문을 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 부장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언론도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늘 자신이 말하는 것, 취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죠. 예. 그런데 저 말씀이 왜 나왔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예.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 많은 비위 사실 그리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을까? 언론은요, 권력을 견제합니다. 허허. 특히 살아있는 권력, 여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업입니다. 예. 언론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여권에 대해서 피해 사실 공표라고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보도는 대한민국 뉴스에 새 지평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뉴스에 오히려 새 지평을 네. 열었다. 왜냐? 검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집중적으로 각사가 특별팀을 만들어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불쾌함을 표시한 거라면 정말 저것도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예.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고 계속 저희는 성찰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바로 저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아한 겁니다. 예, 정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가 지금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방송 기조를 가져왔고 거기에 걸맞는 진행자들이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의 친정부적인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는 문재인 정부의 친언론으로 돌아선 거 말고는 언론이 뭐가 바뀌었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할 정도로 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언론 환경은 상당히 의아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연 진정한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그 취재의 사실을 바탕할 수 있는 책임성,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성찰해 보아야 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사정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로서 그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역할하시는 대통령이 되시려면 한 진영적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부위원장. 저는 언론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마 조국 장관 수사를 하면서 보면서도요. 그동안 아마 이제 검찰 출입, 그러니까 법조 출입 중에서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해왔는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KBS 거를 보면 예. 사실은 우리 법조 출입이 이제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법원은 딱 절제돼 있죠. 공보 담당 판사 이외에는 일체 개인적인 취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동안 아마 이 검찰 출입들은 아마 물론 지금 말씀처럼 그 진술자들 아마 참고인들 이분 진술한 것도 있지만 예.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어볼 때 두 가지 선택이죠. 저는 취재 응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하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아마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론과의 관계 저는 이번에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단독 보도도 많았지만 사실은
오보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이거를 정정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 예. 대부분 보면은 검찰발 뉴스, 압수수색에 나온 뉴스, 검찰에서 어떤 진술했다는 게 바로 보도된다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봐야 된다. 짚어봐야 네. 된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어쨌든 공보 담당 검사를 둬서 그분만 언론 취재를 하고 나머지 수사하는 분들은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데 저는 방향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기자로서 한 가지 좀 변론을 조금 드리는데 저도 검찰 기자 오래 해봤지만 주변 취재라든지 여러 가지 당사자 취재를 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검찰에. 그거는 무슨 뭐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 주고 전부 다 뭐 서로가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령 검찰 관계자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사실로 간주하고 더 보강 취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태근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BS 같은 경우는 사장 인선부터 무엇이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언론관이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씨라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마디 했다고 공영방송이 통째로 흔들려 버려요.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언론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은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진행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어요. 네? 뉴스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해도 정말 뭐 반론의 여지 없이 지금 온갖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오늘 깊이 성찰한다는 것, 본인 스스로가 기자라고 일컫는 그 유시민 씨라든지 김어준 씨 이분들부터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자 다시 이제 조국 장관 오늘 그 얘기로 좀 다시 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사퇴하는 그 심경을 글로 적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여기 이렇게 보면 조 장관이 본인 그 가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좀 가족을 돌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가족들이 모두 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각자 견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르렀다라고 하면서요. 특히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내 얘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현재 소환을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선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조 장관이 장관으로서 물러나면서 조 장관도 인간이자 사람이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장관직에 내려오면서 아내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것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발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대목입니까? 아니면 본인 부인이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근데 지금 이것은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아내의 건강이라든지 가족들의 수사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으로 당신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들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사실은 조국 장관이 취임 일성부터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앞에다가 어떤 단서를 다냐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요. 적어도 조국 장관처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까지 올라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해야 됩니다. 본인의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2달 넘게 이렇게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국민들의 대립 갈등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지금 조국 장관 문제 때문에 싸운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쿠야. 이게 지금 현실인데 정말 네.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 못할 자리를 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과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예, 조국 장관이 여전히 공적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공적 인식이 부족하다. 예, 무슨 이렇게 좀 말씀이세요? 아쉬움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달 넘게 대한민국이 어떤 보수와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 하나로 두 동강이 났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하.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오늘 얘기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아프다고 합니다. 왜?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압박 수사 맞아요. 예. 그렇더라도 물러나면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폐를 많이 끼쳤는데 예.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가 어허.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두 동강을 만들어 놓고 압수수색 시작 전에는 그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관입니다 해놓고 다음 날에 일륜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 인식이 없고 장관을 해서는 안 될 뿐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예.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감내하는 그렇죠. 이럴 때 나는 네. 내가 가장으로서 좀 옆에 지켜줘야 되겠다. 가족들이 힘든데 내가 장관 일을 하면서 나 몰라라 하기보다는 내가 어쨌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지금 힘들고 있는 가족들 내 곁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저걸 무슨 제가 보기에 공인으로서까지 예.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국 장관 사태에 따른 당연히 여의도 정치권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당 반응이 궁금해요. 예. 네, 사필귀정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연히 미리 사퇴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입니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정성 있는 사과하세요. 그리고 뭐 사퇴했다고 얼렁뚱땅 검찰 수사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개인데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조국 장관이 2015년 4월 21일 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완구 사퇴, 당연하고 예정된 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당연하고 예정된 일. 이런 사람을 총리로 발탁하고 밀어붙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화면 좀 주시죠. 이것은 2016년 12월에 역시 조 장관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조 부장 역시 이 조 장관은요,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너무 여러 차례 피력을 했다 보니 이런 흔적과 기록들이 그냥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정말 조국 장관이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런 SNS 내용까지 쓸 줄은 몰랐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짚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그 수많은 의혹에도 자신이 임명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조국 장관 자체에 대해서 혐의 확정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오늘 왜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동안의 민심을 겸허하게 듣지 못했다. 오만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또 조국 장관의 뜨거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현실 인식에 대해서 지금 동떨어져 있다. 예. 이런 평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하야라는 거는 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하야라고 합니다. 예. 일반 정부직 공무원은 사퇴라고들 하죠. 근데 하옥을 원하고 있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죄인을 옥에 가둔다는 뜻이죠. 옥에 가둔다는 게 네. 하옥이죠. 예. 본인은 이렇게 2016년에 글을 썼습니다만 저는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제대로 검찰 조사를 받아서
국민의 의혹을 한 점 의혹 남지 않게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목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조국 장관 사퇴에 따른 뭔가 또 다른 목소리를 낸 게 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뭐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온 조국의 사태는 지금도 그 때가 늦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폭락이 나오고 나서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금의 사태는 늦었다. 지금 늦은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그 지지율은 잠시 후에 또 이제 짚어볼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폭락하니 이제서야 뜨거해서 사퇴의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도 때가 늦었다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에는 어떻든 청와대에서는 조국 장관의 좀 명예로운 퇴진을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 문제가 슬슬 거론되기 시작을 했어요.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예.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지인의 빈소에 조문을 간 일이 있었어요. 조문을요? 예. 거기에서 민주당의 최고위급 인사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국 사태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까지 빠를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지난 그 금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은 급격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변화가 있냐면 일단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대거 이탈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도층의 이탈.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호남과 경기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뒤지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총선 비상이죠, 그럼.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명예퇴진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라도 민심을 되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출발은 결국은 조국 장관의 사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들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런 점들이 어제 저녁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요, 시청자 여러분, 오후 3시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중에 일부를 또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듣게 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이 내용은 조 장관이 오늘 사퇴했고 그동안 1년의 조 장관 그 논란, 사퇴를 어떻게 보면 총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 말이죠. 약간 예. 어쩌면 이제 약간 더 높은 표현인데 제가 보기엔 뭐 사과는 한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왜 선임했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선임 과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앞에 말보단 뒤에 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이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큰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검찰도 어쨌든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조국 장관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박성희 법무장관도 어쨌든 법무 검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생각보다. 근데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게 저는 아마 검찰도 좀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물꼬는 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만 놓고 떼보더라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검찰 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누가 제동을 걸었습니까? 누가 회방을 놨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지금 어제 당정청이 합의하고 내일 국무회의 한다는 거 안건 이른바 검찰 개혁의 최대 내용이 검찰의 특수부 개편입니다. 특수부 개편. 네, 특별수사부는요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조국 장관과 같은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특수부 명칭을 바꾸고 또 특수부에 나가 있는 검사를 돌려보내고 이것을 과연 내일 국무회의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대체 뭐냐?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대체 뭐냐? 검찰 압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의 가치 정말 중요하죠?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바로 이 정권이 공정과 공평을 말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그냥 공정의 가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정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조국 장관 아들과 딸의 표창장 위조 논란이라든지 증명서 위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자, 조국 장관 아들과 딸의 문제가 나오면 대학 입시 개혁하자고 해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검찰 개혁하자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개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당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대통령께서 공정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감동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정부 들어서 공직자나 정무직이나 상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사람 중에 무려 5분의 1이 이 대선 캠프나 소위 이 민주당 진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부터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말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자기에게는 정말 가을서리처럼. 그래서 춘풍추상을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은 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전에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상대로 지금 개혁을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점에서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점들을 먼저 성찰하고 바꾸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말씀. 정태근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사실은 정무직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정무직 하셨지만 대부분 정무직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정부를 대선 과정이라든지 기여한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꾸 조국 장관의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하시는데 저는 조국 장관이 권력형 비리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특수부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 사모펀드가 과연 뭐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 이제 공공기관에 공사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상장하는데 관여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온 건 대부분 보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상장 문제였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성만으로는 뭐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이념일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검찰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좀 줄이자. 그리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에 기소에 필요한 범위 내에 수사하자 이거기 때문에 그 방향은 제가 보기에 바뀐 게 아닙니다. 네. 조국 장관의 수많은 의혹 가운데요. 가장 큰 게 사모펀드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5월에 민정수석 부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죠. 각종 거래가.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것 이거 자체도 공교롭게도 관급공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권한과 아는 정보를 통해서 활용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야말로 특수부가 나서서 수사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수부 개편, 특수부 축소, 특수부 이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차분하게 가더라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사실은 조국 장관이 오늘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세세히 짚어드릴 거고요.